10월 9일 한글날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요즘은 영어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다. 또 외국에 가서 세계 시장에서 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글과 영어를 같이 배우면서 크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인류 문화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한류를 생각해 보면요. 이 언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생성, 발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독창성이죠. 이 우리만의 독창성이 이 한글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흔히 이렇게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일로서나 또는 사적으로나 이야기하는 와중에 우리 한국의 독창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 부분으로 결국은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다. 한글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과학적이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드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입니다. 흔히 이제는 챗 GPT, 인공지능도 이제 생활화가 돼서 많은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인공지능에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물으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인공지능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봤다.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응답했다라면서 민주당의 박지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은 부산 지역의 초선 의원입니다. 곽규택 의원이 인공지능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재명의 각종 공소 사실을 넣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징역 20년이 나왔다.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본다. 특히 이 판검사들의 이 판결, 정치권,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이 판결을 내리는데 검사들이 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인공지능에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금 뉴스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송은재 TV 방송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글을 써서 이걸 오디오로 만들어서 제 모습을 이 그래픽을 해서 똑같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공지능 이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공중파에서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뉴스나 방송, 논평에 있어서는 제가 최대한 이 감정적인 노출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감정적으로 교류하면서 교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정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댓글도 제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게 맞는 것이다. 그게 공감을 일으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요한 뉴스를 요약해서 방송하는, 그러니까 제가 10분에서 30분 정도 지금 송은재 TV를 매번 진행을 하는데 앞에 한 2, 3분 정도 요약본 정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해서 이 원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방송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이 요약본을 앞에 3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논평하는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아직은 이렇게 부분적인 인공지능 활용도 필요하지 않겠다. 좀 이따 해봐야겠다. 준비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방송하는 게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판검사의 이 판결, 기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에 물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박지원이 어제 이 법사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의혹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문을 모두 입력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런 응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챗 GPT도 저렇게 말하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챗 GPT보다 담당 검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나서서 그러면 이재명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공지능에 입력을 했다. 백현동은 징역 5년에서 7년, 대장동은 징역 8년에서 12년 이런 예상이 나왔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하도 이 공소된 내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고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징역 15년에서 20년 정도 예상이 된다. 이게 인공지능의 응답이었다라고 곽규택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뭐 건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응답이라고 하니까 이 이재명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곽규택 이 변호사니까 곽규택이 잘 입력을 했겠지만 이 이재명의 이 공소 사실 여기에는 이 이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를 횡령한 것이죠. 그 부분도 있고 대북 송금도 있고 백현동 대장동만 지금 20년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더 첨가해야 될 것은 더 큰 것은 가중처벌 요인입니다. 이재명의 사법방해 가중처벌 요인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이제 인공지능에 물어도 이 판검사의 판결이나 이 뉴스 보도에서 인공지능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야 될 부분 남은 것들이죠. 입력을 이제 정확하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재명 다 넣게 되면 이재명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인공지능에 이렇게 물어봤다. 오죽하면 판검사 이런 판결이나 기소를 놓고 인공지능에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냐.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최원규 논설위원이 쓴 이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재명이나 김 여사 앞에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 주눅든 판검사들입니다. 판검사들이 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정치 권력 앞에 서면 주눅이 든다. 지금 판검사들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새겨볼 만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한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칼럼이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구속영장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입니다. 대장동이 있었고 백현동이 있었고 위증교사 이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위증교사까지를 넣은 겁니다. 검찰이. 검찰의 주도 면밀함이 보이는 부분이죠.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위증교사가 필요하다. 이 사법방해, 증거인멸입니다. 위증교사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뭐 반란표다라는 것이 나와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구속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00% 이거 기각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 최원규 논술위원회 가까운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기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느냐. 그 사람의 논리는 간단했다. 판사도 사람이라 권력 앞에서는 주눅들게 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이 됐지만 현직 야당 대표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판검사들이 주눅드는 것은 사람인 이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 논리로 유창훈이 기각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게 적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창훈이 위증교사가 소명됐지만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인 감시 대상이다. 국민들의 또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분치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사실은 이재명의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 정치적 위세에 유창훈이 겁먹은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만 그렇게 했느냐. 강규태 부장판사 이재명의 선거법 이 재판을 1년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올해 초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를 던지고서는 자신이 나온 그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는 자유다. 참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 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강규태는 사실은 이 재판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게 얼마나 이 재판이 하기 싫었으면 자유다라고 하면서 재판 도중에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강규태. 이런 판사들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자세인 것, 주눅이 드는 것, 이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다. 지금 이 칼럼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단식 또는 뭐 재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제대로 재판부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불출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또 재판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겉으로 재판장들이 일부 경고를 하는 적도 있지만 이재명은 그런 정도의 뭐 경고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은 뭐 경고, 이재명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 경고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역시 이재명의 정치적 위세에 눌린 것이 아니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부분도 짚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도 이 뭐 살아있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 이것도 뭐 워낙 간단한 내용인데 이 함정 몰카였는데 이걸 무혐의 처분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 그럴 일이었느냐. 또 주가 의혹입니다. 이 부분 4년 동안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었느냐. 검찰이 또 이 부분을 수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뭐 불신을 자초했다. 그리고 이 칼럼은 이렇게 맺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해야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되고 불신을 받게 된다. 이재명, 김건희 여사 모두 특혜 재판, 특혜 수사였다. 검사나 판사가 모두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엄청난 부담은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이 신뢰, 존폐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제 2가지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유무죄 부분은 유죄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게 관건인데,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래서 자신의 1심 선고에서 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걸 뚫고 나간다. 야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몸부림입니다.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로 가방을 받은 부분, 주가 의혹 부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뭐 명태균이라든지 김대남 각종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뭐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면 또 사과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뭐 고민거리입니다. 이 사과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 수 있는 거냐, 참 논란입니다. 조국 지금 자기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에 가서, 영광에 가서 영광 군수 이 자리를 놓고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과 뭐 피 튀기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교섭단체로 좀 10명으로 이렇게 교섭단체, 지금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 의원 10명으로 이 기준을 낮춰서 조국당을 교섭단체로 해달라라는 게 조국의 요구인데 이재명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국이 지금 저런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조국도 저렇게 구속을 앞두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 대법원의 재판, 판결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이재명의 재판,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재인입니다. 문다혜가 도저히 술에 취한 건지 권력에 취한 건지 뭐에 취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저렇게 뭐 술을 팔지 못하겠다라는 사람 그 술집에 가서 반말로 횡포를 부리고 술 가져와라라고 횡포를 부리고 자기 차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음주 난폭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만취한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약물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대목에서 문재인과 문다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뭐 40이 넘었으니까 성인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문다혜가 문재인 비리에 엮여져 있지 않다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문다혜가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뭐 문다혜가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을 없애야 된다. 검찰이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친문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다. 기자회견을 몇 번씩이나 열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요. 문다혜에 나서서 그래 뭐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조폭도 하지 않는 일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검찰이 자신을 짓밟으려 한다. 이런 소리까지 한 문다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주운전, 난폭운전이 있었다면 문재인, 문다혜 뭘 사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뭐 조국이 이걸 두고 문다혜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면 문다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은 왜 개입을 하고 친문 의원들은 왜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경찰입니다. 지난 7일 문다혜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입건만 시켜놓고 또 이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뭐 몰려들었다라고 해서 다시 조율을 한다. 이 조사 시일을 조율을 한다. 이 특혜 아닙니까? 문다혜 눈치 보는 겁니까? 경찰이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다혜를 경찰에 출석시켜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모레 11일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경찰이 문다혜 조사를 하는 것이 경찰로서도 당당한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문다혜를 왜 이렇게 일정 조율을 하면서 특혜를 줍니까?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약물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경찰 스스로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는 겁니까? 문재인은 뭐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과 문재인 정권의 관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판검사들이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귀찮을 겁니다. 참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이재명의 경우에는 재판 거래 판사에 대한 로비를 한 사실도 지금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로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권순일이 그랬고, 판검사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의 이 판결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송은지 TV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인공지능이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언론의 상황, 지금 뭐 유튜브, 인터넷 언론을 지켜보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이 판검사들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주눅이 들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또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 판사가 없다면 아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판사 3,000명, 검사 뭐 2,300명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대부분의 판사들, 대부분의 검사는 이겨낼 자세가 되어 있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 이재명이 겁박하고 개딸들이 설치고 여기에 국민들의 여론이 받쳐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런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슨 뭐 대단한 뭐 특별한 뭐 이런 능력을 갖고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이 경력을 밟아온 부장판사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게 이제 유창훈과 비교가 되면서 영웅처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판검사 당연한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 하나에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복종하지 않느냐, 모두가 복종하지 않느냐, 모두가 복종을 한다. 그런데도 정치 권력의 부당한 이 개입에 또 겁박에 판사가 휘둘린다면 직업적 양심으로도 또 판사가 그 어렵게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또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굉장히 이 많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 뭐 대단한 영웅적인 일을 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저 부분에 대해서 이 법리와 상식에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만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은 구속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의 문제고 뭐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책임감 있게 자기도 어떤 이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고 윤 대통령이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글날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